뉴욕 증시가 제법 많이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이 특히 더 많이 하락했는데요. 자, 이유는 연준의 발언이 매파적이다라는 부분 때문이죠. 파월 의장은 일단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동결했지만 향후에 추가적으로 금리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타났습니다. 또 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이제 상당 기간 동안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게 됐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꿈의 치료법이 등장하면서 급등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비스, 비츠로테크 이런 건데요. 그 중압 가속기라고 하나요? 네,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암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연속적으로 막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고 그랬죠. 자, 요 부분들이 근데 조금은 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좀 듭니다. 물론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약간은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고요. 자, 3분기가 거의 끝나감에 따라서 3분기 기업들의 실적 전망들이 되게 궁금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3분기 실적 전망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고, 다시 3분기 역시도 현대차나 기아차가 실적을 탑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걔네들도 실적이 조금 더 낮아진 상태로 탑을 먹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1일, 네, 목요일입니다. 자, 전 세계의 이목이 주목됐었던 파월의 입, 또다시 방정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썩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다우지수가 0.2%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5%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장 마감 직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상승 기전 유지하거나 보합세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확 밀려버리는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의 충격은 그대로 국내 시장에 전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부담감이 좀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좀 눌리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모습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한 번 정도 더 크게 누르는 모습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술주들의 반등을 통해서 뭔가 또 다른 상승 쪽에 베팅을 했었던 부분들이 한 방에 깨져나갈 수도 있겠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변동성이 계속 커지게 되면 다음 주 명절 전으로 진입을 하게 됐을 경우에 주가 반등이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연준이 괜찮게 나왔어야지만이 이제 2600포인트 근접이라도 좀 해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내려갈 수 있겠는데 방어를 얼마나 해줄 것인지 그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 되겠네요.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준 위원들은 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에서 올해 기준 금리가 5.6%를 기록할 것을 예상했다. 5.6%면 지금보다 한 번 정도 더 오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연준 위원 19명 중에서 12명이 1회 인상을 예상을 했고요. 나머지 7명은 동결을 전망했다. 자, 7명이 동결을 전망했다는 것도 상당히 발전된 부분이긴 합니다. 예전에는 뭐 금리 인상 이런 거 만장일치 뭐 이렇게 됐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이 정도만 해도 그래 많이 참여했네 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즉 연준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당장 눈앞에 떨어졌었던 네, 금리 인상의 끝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뒤로 밀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금리 전망치 같은 경우는 5.1%예요. 지금보다 한 0.5%, 그러니까 금리가 한 2번 정도 내려갈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로 본다라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여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6월만 하더라도 4.6%까지 네,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4.6%면은
지금 대비해서도 금리를 거의 한 4번 정도 낮출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까지도 5%대 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것은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7월 달에 금리가 동결되면서 지금까지 동결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요. 자, 이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내년 1분기 전후로 해서 금리 인하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금리가 낮춰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상반기를 지나가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요 11월이나 12월에 한 번 더 오른다라고 얘기가 나와버리게 된다라면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그만큼 시간이 뒤로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즉 7, 8, 9, 10, 11, 12, 11 그러니까 최소 5개월 정도 더 뒤로 딜레이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 지나야지만이 금리 인하 이야기가 살짝 나올까 말까 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되려면 1년 후 정도, 즉 9월달, 그 다음에 뭐 11월달 이런 식으로 나오는 끝 부분에서의 어떤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라면은 이 내년 1년 동안 이 기술주들의 실적 증가세를 크게 보기가 어렵겠죠. 물론 경기가 좋아지고 되고 판매량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상황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되는 겁니다. 파월 의장은 적절하다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제약적인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목표치가 계속 내려갈 때까지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겠죠.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되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부담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가라도 좀 떨어진다라면 금리를 동결하거나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또 교묘하게 유가가 또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다 떨어졌고요. 전기차 관련주도 다 하락했습니다. 그냥 기술주도 전부 다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낙폭 자체가 몇십 프로씩 나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위쪽에서 누르는 압박감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감의 부담은 상당할 거로 생각됩니다.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요, 연준의 금리가 기대보다 높은 수준에서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느리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연준 성명서를 좀 보게 되면 고용은 조금 더 느슨해졌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좋아지는 부분에서 좀 둔화되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업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괜찮은 쪽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즉 괜찮다는 것은 이제 경기가 좋아야지 괜찮은 거지만 실제로 연준 입장에서 본다라면 조금 실업률이 나빠지고 있다. 고용이 나빠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게 된 거고요. 대신에 경기 전망은 오히려 조금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서 더 긍정적이다라는 쪽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더 좋아지고 있고 고용 지표는 나빠지고 있다. 이것은 이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금리를 동결하거나 또는 인하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높다라는 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하고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한 주기는 월가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즉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은 조금 나빠졌지만 경기가 워낙 좋다. 그래서 금리를 낮출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커졌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더 수준을 유지된, 더 높은 수준이 유지된 금리 이 상황을 더 유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이제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회의 결과가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아주 나쁜, 그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어차피 경기가 좋다는 거 아니냐? 금리는 어차피 여기서 더 올라갈 것도 없지 않겠느냐? 한 번 정도 올라가면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부분에서는 일단,
이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국내 증시 한번 출렁일 수 있겠는데 얼마나 빠르게 이제 회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파월에 대한 이야기가 악재로 작용됐기 때문에 이 악재로 작용된 구간을 얼마나 빠르게 통과하느냐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오늘 아침에 한번 출렁일 수 있으니까 서둘러서 대응하시진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암세포가 한 달 만에 사라졌다. 꿈의 치료법. 네, 뭐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었죠. 중입자 가속기. 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입자 가속기 치료를 받은 환자의 암 조직이 제거됐다. 이거 뭐 장난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방사광 가속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 관련주로 거듭되는 그 모비스, 이 모비스는 근데 지난번에 무슨 테마주로 한번 올랐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두 번 연속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비트로테크, 네, 비트로테크 역시도 이제 가속기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급등세를 보여줬다. 갑자기 얘네 둘 다 지금 같은 테마를 엮였었죠. 그때 초전도체인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모비스하고 비트로테크가 또다시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죠. 일단 전립선 암 2기 진단을 받고 중입자 치료를 받은 2명의 암 환자 몸에서 주변 장기 손상 없이 후유증 없는 암 조직 제거가 확인되었다. 자, 이게 엄청난 성과예요, 사실은. 후유증도 없고, 그 다음에 장기 손상 이런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암만 제거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뭐 엄청난 거고요. 뭐 다른 쪽에도 확장해서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 그 암세포만 네, 그 타겟팅해서 죽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죽이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죽인다는 얘기 좀 그렇고 얼마나 멋진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연세암병원에서 약 3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국내 최초로 도입한 중입자 치료기는 네, 올해 4월부터 가동을 시작했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냈다. 야, 3천억을 들여가지고 이 정도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네, 대단한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격이 뭐 수조원대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비싼 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로 네, 삶의 질을 바꿔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중입자 치료기를 보유한 국가는 일본, 독일, 중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대만 등 7개국에 불과하다. 자, 만약에 나을 수만 있다면, 그죠? 나을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네, 들끓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주식이라고 얘기는 했었던 이제 모비스, 비트로테크 한번 살펴보면, 모비스가 이제, 그 지난 2011년부터 네, 관련 기술들을 만들고 있대요. 그래서 방사광을 만드는 언듈레이터 제어 시스템 등 독점적인 기술력과 제품을 갖추고 있다. 포항 4대 방사광 가속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핵 융합 실험로의 제어 시스템 프로젝트를 단독 수주하고 뭐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다. 수주 실제 올렸다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단독적인 기술력과 제품을 가지고 있다인데 핵 융합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 뭐 그래요? 뭐 연결고리가 별로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네, 비트로테크는 전기 제어 장치 및 전력기기 부문과 국내 액체 로켓 개발 특수 부문을 뭐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핵 융합 실험에서의 어떤 차세대 에너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바이오 분야 가속기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바이오 분야 가속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니까 비트로테크가 조금 더 가깝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도 뭐 그렇게까지 크게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있죠. 이 중입자 치료기를 도대체 그래서 누가 만들었냐? 누구의 기술력을 만들었냐? 이건데, 지금 여기 가속기 관련주로 거론된 기업들은 주로 대형 방사광 가속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연세암병원에서 도입한 방사광 치료기는 일본 도시바가 제조한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해서 사용한 거죠. 일본 거예요. 우리나라 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기술력을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 기업이 뭔가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부분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연결고리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우리 그 상업용, 이제 산업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쪽으로 이제
집중해서 만들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큰 어떤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을 해본다라면 테마주가 그냥 급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나마 비트루테크는 바이오 분야 쪽에서 가속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니까 약간의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지금 연속 그 연결성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다만 뭐 테마가 형성됐다거나 또는 뭐 오늘처럼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개별주적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뭐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하세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합니다. 낮아지는 실적 눈높이 상저하고 올 연초에 나왔었던 얘기죠. 연초에는 굉장히 낮지만 연말로 갈수록 계속 좋아질 것이다. 이게 실적에 대한 기대치였던 전망인데 그게 안 나오네요.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250개 상장사의 3분기 시 영업이익 실적 전망치 합은 45조 5,800억 45조 5,800억인데 한 달 전의 전망치보다도 좀 내려갔어요. 1% 정도. 지금 46조 원대에서 45조 원대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연초보단 더 내려간 수치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적이 생각보다 빨리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우울한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덩치가 큰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 하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2조 9천억 에게 달하는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졌었어요. 그 다음에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요, 3조 원 넘어간다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도 넘어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감을 받긴 했는데 지금 현재 영업이익 전망치가 2조 6천억 원에 그칠 것이다. 어쨌든 2조 원대는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나쁘진 않겠죠. 왜냐면은 1조도 못 넘었던 그 불과 몇 천억에 불과했던 1, 2분기 실적에 비교해 본다라면 네, 그 상당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회복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기대치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1조 원대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고요. 네, 2조 원대 중후반 정도는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뭐 3조 원대 실적이 나와버린다 그러면 더 좋은 거고요. 근데 2조 원대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조 원대 한 2조 7천억 정도 전후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들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뭐 일단 그렇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 이게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거네요. 1조 6천억이 나올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여전히 부담이 있다. 뭐 이게 얘는 근데 이렇게까지 네, 전망치를 낮춰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3분기에 또 이제 1등을 누가 차지할 것이는데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갈 것이다. 현대차, 기아차가 요즘에 자동차 판매량이 또 늘었다는 얘기가 살살 나왔죠. 그래서 실적 전망치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난 전망치보다 증가했어요. 좋아졌어요. 그런데 2분기 영업이익보다는 줄어든 수치라고 되어 있죠. 물론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해가지고 뭐 실적 뭐 피크다 뭐 어쩌나 해가지고 주가 한번 조정받았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일단 괜찮은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적 전망치가 여기서 계속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유지가 돼요. 자, 내년도의 실적 전망치도 14조 원대 소폭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14조 원 넘게 나올 것이다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내년도 비슷할 것이다 생각한다면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올해와 같은 정도의 실적 수준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주들의 어떤 실적 기대감, 그 다음에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탄탄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도주가 잠깐 이제 전기차, 2차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쪽에서 좀 쉬어가는 타임이 나왔을 때 그동안 오르지 못했었던 이 자동차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3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곧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나타나는 어닝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실적 전망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낮아진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투자를 하시더라도 크게 뭐 변화가 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대형주들은 흔들려봤자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는 살 뿐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네, 오늘도 잘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매파적인 성격을 띈 연준의 발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기술주들의 하락이 좀 두드러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지고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꿈의 치료법이 나타나면서 급등주들이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연관고리가 별로 없다는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쪽 부분에서 뭔가 연관고리를 가지려면 네, 뭔가 다른 식의 개념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거랑 관계없이 일단은 수급이 몰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개별주가 움직이는 장면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수급이 몰린다라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석하셔야 되는 거고 뭔가 그 상업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아직은 연결고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낮아지는 3분기 실적 전망, 기업의 실적이 좀 안 좋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개선이 되고 있다는 쪽에 일단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좋은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는 쪽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제 뭐 여기에 따른 부담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큰 변화가 생기진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냥 유지를 좀 잘 해주시면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코믹스 읽어볼게요. 네, 14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쇠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불에 달구고 망치로 내려치는 작업을 반복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주가도 크게 상승하려면 상승과 하락을 수도 없이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추세가 우상향의 주식이라면 단기 변동은 잘 참아내는 것이 유리하다. 네,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네,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다. 필수적인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잘 참아내길 바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잘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잘 참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